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북상하는 태풍 흰남노는 엄청난 폭풍해일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 주민들은 초긴장 상태인데요. 특히 2년 전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마을이 초토화되는 피해를 입었던 경주 간포와 포항 구룡포, 울릉 주민들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태풍 북상에 대비하고 있는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폭풍 해일이 하늘 높이 솟구칩니다. 방파제가 파도를 밀어올려 자동차의 건물까지 모든 것을 집어삼킵니다. 2년 전 경주 간포항의 태풍 피해 영상인데요. 당시 주민들은 100억 가까이 들여 조성한 바닷가 친수 공간이 도리어 태풍 피해를 키웠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상황이 개선됐는지 태풍 전야에 경주 간포항을 찾았습니다. 먼저 물난리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방파제와 마을 사이 친수 공간에 가봤습니다. 방파제 바깥쪽에 대형 테트라포드가 보강됐고 안에는 배수로가 새로 설치됐습니다. 외곽 방파제 공사는 계획만 잡혀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집채만한 파도, 아니 아파트 6, 7층 높이의 파도가 넘어왔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커다란 테트라포트를 이곳에 설치했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저 산발이 조금 났다니까. 그 산발이 그 넘으면 온 태풍 같은 데는 이거 막 넘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준비를 막 다 하죠, 이거. 그래서 경주 간포는 마을 전체가 비상입니다. 어르신들까지 모두 나서 문 앞에 모래주머니를 쌓고 물이 들어올 만한 틈은 모두 막았습니다. 이번에 역대상 제일 크다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지. 그래도 뭐 최소한 이게 피해가 없도록. 경주 간포항에 이어 역시 2년 전 태풍에 큰 피해를 입었던 포항 구룡포항을 찾았습니다. 당시에 촬영한 영상을 보면 방파제가 산산조각나고 어촌마을은 마치 폭격을 맞은 듯 쑥대밭이 됐는데요. 당시에 저는 취재를 위해서 구룡포 현장에 있었습니다. 피해 현장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태풍의 위력 그리고 자연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붕이 주저앉는 등 큰 피해를 입었던 횟집 주인을 2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내부 수리를 마치고 장사를 하고 계셨는데요. 창문을 나무로 덧대는 등 태풍과 맞설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대충 이제 신문으로 가득 끼우고, 우유팩 같은 거로 막 끼우고 다 했어요, 하기는. 태풍 피해를 겪은 뒤 구룡포 앞바다에도 대형 테트라포드가 추가로 설치됐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은 새 구조물에 대해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적으로는 저게 이제 좀 그래도 뭐 한번 파쇄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이건 항구적인 시설이 될 수가 없거든요. 태풍의 길목에 놓인 울릉도 독도 역시 초긴장 상태입니다. 작은 배는 아예 무트로 끌어올리고 10톤이 넘는 큰 배 60여 척은 포항으로 피항시켰지만 대형 여객선까지 전복시키는 태풍의 위력을 눈으로 확인했기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태풍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풍 피해를 온몸으로 겪었던 바닷가 주민들은 내일 아침까지 내 삶의 터전이 온전하길 기도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선입니다. 태풍 흰남노에 대비해 경북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단축 또는 원격 수업을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오늘은 유치원과 초중고 모두 단축 또는 원격 수업을 하고 방과 후 학교나 야간 자율학습은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본격적인 태풍의 영향권에 드는 내일은 원격 수업이나 재량 휴업하도록 적극 권장했습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의 강도와 경로 모두 2003년 태풍 매미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악의 태풍 가운데 하나로 기록된 매미급의 태풍 북상 소식에 경북 동해안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지난 2003년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매미. 최대 풍속 초속 40m가 넘는 강풍에 각종 시설물이 무너지고 전봇대가 부러지는 등 가장 큰 피해를 남긴 태풍 가운데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경북에서만 19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6천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한반도에 다가온 제11호 태풍 흰남노는 매미급의 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반도 상륙 시 흰남노의 예상 중심 기압은 950헥토파스칼,
중심 기압이 955헥토파스칼이었던 매미보다 조금 더 강력할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예상 경로 역시 경북 동해안을 관통하는 다소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상청 포항관측소는 태풍 흰남노가 내일 오전 포항과 경주를 지나 울릉도를 거쳐 오후에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가 경북 동해안의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반도 자체는 사실 다 영향권 안에 든다고 보고 조금 더 저희가 중심 쪽에 가깝게 통과하기 때문에 포항 지역이라든가 경북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울릉도와 독도는 태풍 매미 당시 독도 경비대 3명이 숨지는 등 큰 피해를 입었는데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태풍 흰남노는 내일 정오쯤 울릉도에 강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돼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태풍 흰남노 북상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침수 피해가 잇따랐던 영덕 지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오늘 상습 침수지인 강구시장과 바다로 연결된 700m 길이의 고지 배수터널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또 영덕군은 강구면과 영덕읍 등 상습 침수지에 대형 양수기 33대를 설치하고 인명피해 우려 지역과 산불 피해지 등 20곳을 점검했습니다. 이 밖에도 영덕 임시시장 컨테이너와 비가림 시설을 보강하고 해안가 너울 피해를 막기 위해 대형 마대를 쌓는 등 태풍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대형 산불이 발생한 울진군도 태풍 흰남노 북상에 산사태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산사태 취약지 163곳을 점검했고 산불 피해지 55곳에 방수포를 설치하고 인근 배수로 정비 작업을 벌였습니다. 또 산불 피해목 벌채지 주변에 부산물을 제거하고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에 대해서도 안전 점검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산불 피해지 26곳에 주택 사면 복구 공사가 진행 중이고 산불 피해목 벌채도 끝나지 않은 곳도 많아 산사태 등 태풍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의 과일 생산지인 경북 지역 농가는 초비상입니다. 수확하지 못한 과일이 많아 한 해 동안 땀 흘려 지은 농사를 한순간에 망치지는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서성훈 기자입니다. 경북 청도군에 있는 포도 농장입니다. 태풍이 다가온다는 소식에 방풍망을 비롯한 시설 이곳저곳을 마지막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태풍 매미 때 침수와 낙과 피해를 본 뒤 배수와 비가림 시설을 보강했지만 역대급 태풍이란 소식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포도가 익으려면 한 달 정도는 기다려야 해 미리 따낼 수도 없습니다. 농사 이래 지났고 아직 손도 못 대고 새로 지금 달려가 있는 상태인데. 또 다른 사과 농장은 수확 예정 시기가 10월 말로 한 달이나 더 늦습니다. 5년 전 굵고 튼튼한 지주대로 교체한 뒤로는 바람 때문에 큰 피해를 보지는 않았지만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무난하게 그냥 지나가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고 뭐 하늘에 하는 일은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실질적으로 농사 지으면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15% 20%예요. 나머지는 전부 하늘이 해요. 관계당국은 농가의 태풍 피해 예방 요령을 안내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비상 근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농작물 침수, 낙과 시설물 파손이 우려되어 재난 문자 현장 지도를 강화하여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땀 흘린 결실을 수확하기도 전에 태풍으로 모든 걸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농민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성훈입니다. 포스코는 제11호 태풍 흰남노의 북상에 대비해 포항제철소 공장 가동을 일시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내일 태풍의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대에 모든 공장의 가동을 멈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장 가동 중지 시간은 약 4-5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스코는 또 배수로와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태풍이 북상 중입니다. 점차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내일 아침까지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0에서 400mm 정도입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낮 동안 흐리고 약한 비가 오락가락하더니 조금 전부터는 강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태풍 흰남노는 여전히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북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자정 무렵이면 제주 해상을 지나겠고요. 내일 이른 아침이면 경남 해안에 상륙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도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가 위험하겠습니다. 포항과 경주는 내일 아침 8시, 영덕과 울진은 9시와 10시겠고요. 울릉도는 11시에 가장 가깝게 지나겠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과 경주는 오늘 밤 태풍주의보가 발효되겠고요. 영덕과 울진도 내일 새벽이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바람은 더욱더 거세게 불겠습니다.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시속 100에서 200km가 넘는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이 정도면 나무가 뽑힐 정도의 위력이겠고요. 창문 단단하게 고정하시고 하수구와 배수구 점검도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0에서 250mm, 많은 곳에는 400mm가 넘는 비가 오겠습니다. 역대급 태풍 흰남노에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9도에서 22도 분포로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26도에서 28도까지 오르면서 울진은 오늘보다 3도가량 오르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1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24도, 독도 25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25도에서 26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내일부터 동해상에는 폭풍해일 위험성이 커지겠고요. 최고 11m가 넘는 돌풍이 불겠습니다. 태풍이 지나고 내일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요. 추석 연휴까지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제철중학교의 과밀 해소를 위해 포항교육지원청은 현재 부지가 마련돼 있는 효자동에 가칭 효자중학교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신설되는 효자중학교는 24학급 규모로 4, 5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효자초 5, 6학년은 전원 제철중학교에 배정하고 현재 4학년이 중학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는 제철중학교가 60학급을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해 배정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제철중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화장실과 특별 교실을 보완하고 위장 전입과 통학구역 불일치는 전 입학 단계부터 적극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1부는 포스코 측이 포항 지역 시민단체를 상대로 낸 집회와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범대위가 현수막 등에 기재한 표현들은 허위 사실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최정우 대표이사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와 시위가 포스코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포스코 지주사 포항이전 범대위 김기련, 임종백 집행위원장은 지난 7월 포스코가 국민기업 정체성을 부정했다,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됐다란 내용으로 최정우 대표이사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자 포스코는 명예권과 업무 등이 침해돼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